근데 이때 이모군란이 그래서 왜 분기점이냐면요. 이때 이모군란을 진압했던 축하의 의미로 민씨가 과거를 봅니다. 네. 병과에서 급제를 한 2명의 동기가 있어요. 당시에 누구죠? 한 명은 누구냐면 서재필. 한 명은 혹시 그애 같아. 느낌상. 누구 같으세요? 이완용? 이완용입니다. 둘 다 똑똑하지. 엄청 그치. 공부 잘했다고. 엄청 영어 잘했다고 막 그러던데. 네. 그래서 이제 서재필은 나중에 갑신정부 이후에 미국으로 망명하잖아요. 네. 미국에서 망명하고 다시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만들어요. 네.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만들게 된 거고요. 청나라로부터 해방됐다라고 독립문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일본에 이제 항의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에서 독립문 앞에 가서 일장기를 내고 이렇게 시위를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독립문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없죠. 맥락이 안 맞죠. 청나라라는 거죠. 청나라로부터 해방이 됐고 청나라 사신들을 맞았던 영운문 앞에 세웠던 게 독립문이에요. 그렇죠.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독립문 보수 비용을 내줘요. 왜 내주냐면 다 해줘. 야, 니네들은 우리 때문에 청나라로부터 해방된 거야.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러면서 보수 비용 내줘요. 독립문 다시 지어요. 빨리. 저 광화문 저런 것처럼 시처 이런 것처럼 다 부시고 다시 해. 근데 이 이완용은 결국에 나라를 팔아먹는 을사오적이 되고 내국노가 돼버리잖아요. 이때 나왔던 이완용, 이때 이모군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뭐 가서 나쁜 짓 했을 것 같은데 그 성향상. 공부 되게 잘했다 하고 똑똑했대요. 그렇대요. 영어 잘하고. 그 약삭 발음이죠, 약삭 발음. 저렇게 그렇죠. 가야 내가 살 길을 찾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충신이었다가 나중에 돌아서서 머리 좋은 사람은 적이 됐을 때 더 안 좋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죠. 원래 팬클럽에 그 단장 있잖아요, 회장. 제일 악플 많이 단대요. 그러니까. 완전. 그리고 돌아서면 완전 끝장이래요. 네. 이모군란을 저는 의미 있게 보는 것, 의미라고 보다도 되게 아프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봉급을 못 받아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국제 정세를 흔들어 놓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이모군란의 발달은 결과적으로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또 우리가 대원군 하면 생각나는 것이 대원군의 입장은 뭐였을까? 대원군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자, 대원군 욕심이 좀 많지 않았을까요? 대원군은 참 정말 우리 별명이 상갓집 개였거든요. 왜냐하면 상갓집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방어막을 푼 다음에 결국은 자기가 권력을 쟁취했잖아요. 자기 아들은 사실은 자기 꼭두각시죠. 권력을 쟁취해서 처음에는 이제 개혁도 많이 하고 약간 성공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는 조금 좀 무너진 게 아닌가. 특히 이제 개화 관련해서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꼭꼭 걸어 닫아야 자기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신미양요 때 이겼다라고 판단하고 척합의를 세운 것이 이제 그것도 되게 웃긴 거죠. 사실 찍인 게 아닌데 이겼다고 생각하고. 대원군은 그런 안 좋은 평가도 있어요. 원래 대원군 하면은 고종의 아버지이잖아요. 이하응인데 그런데 이제 보통 왕이 되면은 이 아버지는 추전왕을 시켜주거든요. 왕이 되기는 하는데 묘호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까요? 많은 기록들과 평가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 며느리하고의 권력 다툼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을미사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모군란의 배후에 이항이 있었고 대원군이 있었고 을미사변은 1895년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거든요. 여기 배후에도 바로 이 그 대원군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사주를 해서 죽여 달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렇다는 얘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을미년에 시해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복귀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원군의 묘호가 없어요. 그게 뭐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원래는 이제 추준왕이면 왕으로 한다든지 조와 종으로 끝내서 묘를 능으로 만들죠. 저기 뭐 인조 아버지도 원종인가 그렇거든. 맞아요. 인조가 원래 그 장릉이라고 하는 장릉이 세 개가 있잖아요. 파주의 장릉, 김포의 장릉, 영월의 장릉. 영월의 장릉은 단종, 파주의 장릉은 인조, 김포의 장릉은 원종. 그 지금 인조의 아버지가 추존된 사람. 그런데 이 그 원종의 이제 왕후는 이제 인헌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김포의 장릉을 만들어주면서 능으로 올려주고
추존왕이 원종을 호를 주고 묘호를 주고. 그래서 근데 대원군은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 못 받았어요. 저도 참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 다 그냥 묘 하다가 원으로 승격이 돼 있어요. 원. 원이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네. 그래서 원으로만 승격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고종의 입장에서도 안 주려고 했었지 않았을까? 고종도 아빠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 자기를 쥐고 흔들고 막 난리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 종친의 입장에서 이제 그 종묘에다가 신의를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남양주 마석 근처에 원이 있습니다. 왕으로 추존은 됐지만 시호만 받은 거예요. 추존왕으로 됐다고 한다면은 능이 됐겠죠. 그렇죠. 대웅에다가 추존을 받았을 건데 없네요. 마석에 진짜 맛있는 곰탕집 있는데. 네. 조선의 개항을 이끌었던 그의 아픈 역사에 한 군데 있었던 강화도 이제는 조선의 개항을 이끌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개항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서구 열강에 의해서 늦게 개항이 된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걸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1882년도에 임오곤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사신도 파견을 해서 배우고 오기도 했죠. 근데 이때 파견된 건 수신사예요, 일본에. 자, 그런데 같은 188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외국하고 이제 개항, 그러니까 수호 조약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도. 일본하고 맺었던 게 1876년도고요. 일본은 중국, 청나라하고 맺은 게 1871년도에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간에 조약을 맺어요. 이용장이라고 하는 그 전권 대신, 청나라의 전권 대신은 이제 야 일본한테 뭐라고 해요? 야, 니네들 우리한테 황제라고 안 해도 돼. 대등한 입장에서 해. 라고 해서 조약을 맺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서구 열강들이 들어와서 막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청나라를. 그리고 1860년도에 연해주도 뺏겼잖아요. 일본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나름대로 일본의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이용장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용장이 조선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들도 이제 당신들도 외국하고 조약을 좀 맺기 시작해라고 얘기를 해요. 진작 맺지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할 거면 진작 해가지고 좀. 청나라의 입장에서도 아쉬웠죠. 그리고 조선이 외국하고 이제 계속 조약을 맺어야 본인들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냐면 청나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중재를 누가 해주냐면 청나라의 막원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를 해줘요. 그래서 조미수호 조약이 1882년도에 맺게 됩니다. 조선하고 미국하고 수호 통상 조약이 맺게 됩니다. 너무 그대로 푸는 거 아니에요? 조선하고 맞잖아요. 네. 사실 한 10년 전에 그 신미양요가 있었잖아요. 서로 싸우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싸우고 통상을 못 했는데 11년 후에 청나라의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11년이면 정말 긴 시월인데 지금 같으면 정권이 두 번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개항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영국하고 독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하고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수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의 의미가 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항상 청나라를 사대하는 입장이었던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명나라로부터 중국의 사대하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황제 중국의 황제한테는 항상 큰절을 하죠. 우리 사신들이 가거나 중국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홍집 내각이 1881년도에 일본의 수신사로 갔을 때 일본에 가서 외교관들을 만나게끔 일본이 중재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김홍집이 갔던 수신사, 그러니까 외교장이었죠 그때. 그런데 다 안 만나버려요. 왜 안 만나냐면은 안 만나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 당시 일본에 있었던 청나라 외교관으로 찾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청나라가 우리의 상국이니 당신들 얘기만 듣겠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듣겠다라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게 조선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청나라가 오히려 미국하고 조약을 맺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중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조선하고 통상 조약을 맺는데 우리도 같이 끼겠다. 근데 우리의 함대에 와서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청나라 얘네들 뭐지? 왜 얘네들 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하고 조선하고 맺는데 당신들은 빠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청나라의 막원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조선의 상국이니 내용상 속국이라는 이름을 써달라. 조선에. 근데 미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상국이냐. 독립국가로서 우리는 조약을 맺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막원충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뺐어요. 이 막원충이 하나를 또 조선을 위해서 또 해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일본하고 했었던 강화도 조약에서는 무관세가 있었잖아요. 예. 이 관세를 매긴 거예요. 중국은 미리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알잖아요. 우리는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에서 했던 무관세를 여기는 관세를 넣는 거예요. 도움이 된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 또 얘기를 합니다. 조선하고 맺는데 니들 내셔널 플래기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예. 조선의 국기를 같이 하자. 우리는 미합중국 국기를 같이 놓고 조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근데 막원충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그럼 황룡기를 하겠다. 청나라. 청나라 국기. 청나라 국기를 거기다 달겠다. 용이고 노란색 바탕이 돼. 미국이 또 그래요. 미가 뭔데? 미국이 뭔데? 조선의 국기를 가져와라라고 해요. 아, 그때 처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1882년도에 김웅집이 예. 이때도 김웅집하고 신원이 정권 대신으로 나가고 예. 신원은 강화도 조약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예. 나가는데 김웅집이 우리는 청나라 국기를 하면 안 되냐. 아유, 왜냐면 진짜. 상국이니까. 네.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김홍집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럼 우리가 귀를 만들자라고. 하나 얘기해요. 만들자. 누구한테 시키냐면 역관 아하. 이응준한테 시켜요. 예. 역관 이응준이 만든 거예요. 그게 태극기예요. 그 태극기 만들어요, 대충. 건공감리 그거요? 건공감리 청홍배. 와. 이응준이 1882년도에 만든 거예요. 와. 그래서 거기에 그 국기를 놓고 그 국기를 가져간 게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미국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국기라고 하면은 태극기를 얘기할 때 1883년도에 일본의 수신사로 갔던 박영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박영호가 몸에 지니고 가서 보여줬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게 근데 그 전에 이게 있었네. 만든 거는 네. 이응준이 만들었던 걸 가져가서 아하. 건공감리 위치만 바꾼 거예요. 카피네, 카피. 건공감리 위치만 바꿔서 이미 그 미국하고 수호 조약을 맺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반대로 돼 있네 지금. 저 보시는 게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거 첫 번째 썼던 국기라고. 이것도 약간 청홍 이것도 약간 좀 다르네. 깊다, 그죠? 네. 고종이 인정한 건 1883년도가 맞아요. 그걸 인정한 건데. 그거네. 직원이 이렇게 올리면 부장이 그때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쓱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셔널 플래그 조선에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의 원류는 바로 이 미국하고의 통상 조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응준. 건곤감리 청홍백. 네. 대한의 자랑. 네. 자, 그런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미국이 요청을 해요. 와달라 사절단을.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보빙사입니다. 보빙사. 이 보빙사 때 잘 생각해 보면은 이때도 민영익을 주 대사로 해서 보내거든요. 네. 근데 이때 갔던 민영익과 더불어서 서광범, 서광. 박영호 다 그 사람들이네요. 그 사람들이에요. 가심정변 주역들. 갑신정변 주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일본의 수신사로 갔거나 이모군란 때 사과 사절단으로 갔던 사람들이 100일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국빈대우를 받아서 친일본화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배웠던 문물이 있기 때문에 개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으로 보빙사로 가면서 더더욱 그 꿈을 키우게 난리 났겠네. 가가 뭐 뉴욕 뭐 이런 데 워싱턴 DC. 그러니까. 그래 가가 난리 났겠네. 일본 별거 아니다. 뭐고 우리는 여기 문을 착착 열어야 돼 이러면서. 일본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미국은 더 대단해요. 이렇게 뭐고 이래 돼가지고 난리 났겠네. 그러니까 이제 갈 때 일본을 거쳐서 가요. 일본의 길잡이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륙을 넘어서 뉴욕까지 갑니다. 네. 근데 이때 또 우스운 얘기가 좀 있어요. 네. 보빙사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체스터 아서거든요. 이 체스터 아서하고 만나잖아요. 민영익의 행동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민영이 뭐 어떤 나쁜 짓 합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청나라로 사신단이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왕을 만나면 뭘 해요? 큰절을 하잖아요. 큰절을 하면서 삼괴 고구드레 같은 걸 하잖아요. 청나라 황제한테 했던 것처럼 그런 걸 하잖아요. 네. 사실 미국에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괴 고구드레는 아니더라도 큰 절을 두 번 한 거예요. 폐하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한 거죠.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보통 악수하잖아요. 뭐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 이 문화에 충격을 받은 거죠,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악수하자. 그러니까 두 번을 접견을 했는데 두 번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악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극진한 환대를 해줘요.
그래서 철도, 관공서, 사관학교 다 보내줍니다. 다 보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 돌아온 세력들이 뭘 일으키느냐? 갑신정변?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신정변 이전에 이 보불수호 통상조약을 또 맺어요. 네. 프랑스하고. 이 프랑스하고 수호조약을 맺게 되는데 프랑스는 우리가 또 병인양요를 일으켰던 네. 때잖아요. 그것도 싸우고 또 병인 박해 때문에 일으켰잖아요. 네. 네. 프랑스가 이 수호조약을 맺을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렇겠네요. 박해 때문에. 네. 근데 당신들 우리 종교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우리의 외교관이나 우리의 신부나 누군가 파견했던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라. 그래서 그거에 들어감으로써 조선이 전체 종교 자유가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프랑스하고도 이렇게 종교 자유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때 개항으로 인해서 얻어진 종교의 자유로 인해서 명동성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명동성당 땅을 매입하고 명동성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1884년도에 3.1천하라고 하는 갑신정변. 옷자리 빼입고 이제 그죠? 머리 다 날리고 가다마 있고 머리 막 머리 다 잘라가고 막 208 무슨까지 발라가지고 결국 망해버리네. 한복 다 벗어 던지고 3.1천하. 예. 어찌 보면은 친일파의 시작이 아닐까요? 네. 그때 당시에 친일파가 좋은 의미인지 나쁜지는 모르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선진화되어 있는 일본의 그렇죠. 문물을 보고 그걸 네. 좀 먼저 받자라고 진짜, 했던. 근데 그것도 이제 1884년이니까 10년을 당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랬지. 가보경장 그때 미리 해보면. 했었으면 아니. 만약에 성공했었으면. 근데 뭐 그때 이제 왕의 입장이나 유교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급진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내밀었던 기치가 뭐였었냐면은 문벌사회, 신분제를 폐지하자. 네. 대등한 사회,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와 같은 형태, 왕권보다도 공동으로 정권을 이끌자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좀 보기엔 싫었겠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고종이 도와주다가 나중에 이 고종이 틀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고종의 친인척들을 죽이는 상황들이 나오고 네. 그렇게 되고 또 평등 사회를 주장하다 보니까 왕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한 고종이 반대 세력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일본의 군대 200명이 들어와서 예. 도와주거든요. 맨 처음에 그 갑신정변 주역들을. 네. 그런데 이때 또 민씨 또 청나라를 또 불러요. 맨날 불러. 그러니까 자꾸 청나라 군대 1,500명이 들어와요. 네.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일본 군대한테 200명한테 우리가 이거 칠 테니까 니네들 일본 군대 조용히 빠져나가. 니네들 죽이지 않을게. 그러니까 일본 군대하고 청나라하고 협약을 또 맺어요. 서로 간에 이제 짬짬이 한 거네. 짬짬이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본 군대는 후퇴를 하면서 가면서 사상자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청나라 군대가 와서 갑신정변 주역들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왔던 장교가 누구냐면 원세계예요. 위안스카이. 위안스케. 예, 원세계인데 이때 이 원세계가 이때 성과들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신의 혁명, 중국의 신의 혁명이 나오죠. 신의 혁명에 의해서 중국이 왕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황제가 무너지고 민주공화국이 들어서요. 두 번째 총통이 되는 것이 원세계가 됩니다. 첫 번째 총통은 손문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 총통이 위안스키 원세계이고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 장개석이 되는 거죠. 장개석은 중국에서 대만으로 넘어가서 대만을 만들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1949년도에 홍구를 이끌었던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급진개혁파까지 이어졌는데요. 강화도에서 시작했던 역사, 그러네요. 개항을 통해서 조선을 새롭게 바꿔보고자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네. 조선의 근대사는 아픈 역사로 계속 이어지다가 을사늑약과 강제 한일 합방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의 개략이 1876년도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을 해요. 강화도 조약 때부터. 네, 이게 운요 사건 직후 강화도 조약. 250톤의 작은 네. 이 함선을 가지고 와서 포격을 하고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제물포 조약을 맺어서 군대를 파병하고 청나라와 텐진 조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진출하자라고 하고 거기에서 봉기가 일어나자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자 들어왔던 군대들이 물러나지 않고 있다가 충청도에서부터 시작했던 천일 전쟁으로 인해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러일 전쟁을 또 일으키죠. 또 이기죠. 네. 러일 전쟁을 또 이기게 되면서 일본은 전 세계 세계 대전을 일으킬 야욕을 갖게 되고 청나라의 관할권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약간 일본은 조선은 이랬을 것 같아. 이거 뭐 좀 되고 계속 이기기는 운 좋게.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하여튼 상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청나라. 타이밍이 좋았죠. 러시아도 좀 뺑 네. 돌아가지고 저쪽 이빨 돌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야, 우리 싸우면 이기는구나. 그래가 저는 또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킨 건 아닌가. 미국까지 한번 가보자. 미국 뭐 어쩜 뭐 이기지. 우리가 우리 전쟁하면 이긴다. 못할 게 어딨어. 그런 생각을 좀 했을 수 있죠. 가졌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종결했던 것이 네. 1945년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원자 폭탄하고 잖아요. 근데 그 원자 폭탄을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맨하탄 프로젝트잖아요. 네. 사실 아인슈타인도 동의를 했고 독일에서 망명한 아인슈타인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독일이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으니 미국이 먼저 만들자. 그게 그 지금 영화 놀란 감독의 뭐 오펜하이머 그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예요? 네, 그거죠. 네. 원래는 이제 미국이 카스트라테프트의 미락이라고 해서 1904년도에 그 필리핀과 조선의 관할권을 필리핀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조선은 이제 일본이 가져가는 걸 동의한다라고 해서 미락을 맺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일본하고 또 적대화되어서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을 패망시키게 돼서 이제 일본은 이제 우호 국가로서 지금 남게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싸웠다가 형 동생 했다가 붙었다가 지금까지도 참 신기한 관계야. 일본하고 미국하고. 네. 그 당시 만들었던 핵폭탄이 3개였다라고 그래요. 하나는 테스트를 했고 2개를 떨어뜨린 게 일본에 떨어뜨린 거예요. 3개 만들어서 다 쓴 거예요. 이야. 그 패망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있었잖아요. 연합군 승리에 의해서. 그 강화 조약으로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는데 우리나라하고도 영향을 맺는 것이 바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앙크루 락스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리앙크루 락스는 뭐냐면 바위섬이라는 뜻이거든요. 독도를 의미합니다. 독도가 거기에 들어가요. 일본은 이 독도를 가져가겠다.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그래? 전세에 따라 6.25 전쟁이었거든요. 당시에. 전세에 따라서 평화 라인을 어디로 그을까라고 해서 북한이 압도했을 때는 리앙크루 락스 일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조선 한국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설정을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 미국이 한국 정부에다 물어봅니다. 야, 이어도가 어디야? 물어봐요. 이어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문이 오는 거죠. 한국 정부한테. 이어도가 니네 땅이야? 라고 물어보는. 그 한국에서 받은 관리가 6.25 전쟁 때잖아요. 제주도 밑에. 이어도가 우리 땅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어도를 우리가 예전부터 뭐라고 부르면 파랑도라고 불렀어요. 파랑도. 아, 그래요? 파랑도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이어도 사나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어도 사나. 네. 파랑도는 그 제주도민들이 파랑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부 활동을 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모든 주의보, 날씨 예보할 때 파랑주의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파랑주의보가 파랑도를 중심으로 한 파랑주의보. 그쪽부터 태풍이 오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개항의 역사는 강화도에서 시작됐고 일본으로부터 개항을 했지만 마지막에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의 리앙크루 락스라고 얘기하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걸로 가져가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강화도의 역사가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는 여행을 해보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진짜 지금 거의 막 1시간을 막 숨가쁘게 막 달려왔는데 맞습니다. 진짜 1시간이 뭐예요? 근데 거의 굉장히 많은 양의 역사 얘기가 쫙 해주셨는데 물론 저는 이제 거기서 몇 가지 작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주시고 싶은 말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마무리까지 교수님이 아주 이렇게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좋은 뜻깊은 강화도로 시작된 우리의 역사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강화도의 역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뭐 방문도 해보시길 바라고 또 다음에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